많이 좀 넘었는데 낯선 사람은 아예 못 만지죠 그럼? 네. 병원은 갈 수가 있어요 애기? 예? 병원에서는 만져요 애기를? 못 만져요. 그래서 병원도 싫어라 해요. 근데 겨우 내가 막 이렇게 안고 겨우 마취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마취도 겨우 하고. 네. 예방접종도 겨우겨우 하고. 보호자들이 아는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아는 상태에서도 발악을 하고 아직까지 난리가 어떻게 보면 목을 이렇게 꽉 껴안고 네. 엉덩이에다 주사를 못할. 그래서 너무 저희도 힘들고 애도 힘들어할까봐 할 것 같아서. 그 전에 올 때는 막 귀에서 막 염증 생겨갖고 막 냄새도 막 가득 나고 막 그랬거든요. 관리가 약간 저희가 와갖고 그나마 귀 같은 거 이런 거 마취라도 해서 하니까 이게 조금 나아지. 야생동물 수준. 그죠? 그 동물병원 한번 갈 때 네. 진짜 야생동물 구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네, 그거보다 더 심해요. 막. 정말 힘들어. 왜 웃으세요? 심각한 얘긴데? 언니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아주 진짜 저 너무 힘들거든요. 언니 직장 다니니까. 아 집에 계시니까 어머니 네, 아니, 오셔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리는 건 뭐 다 안 사. 귀여운 야생동물이죠 얘는. 병원도 진료도 못 보고. 치료 못 가요 거의. 오디오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그냥 직접 더빙을 합니다. 산책을 나왔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안고 다니고 있죠. 목줄도 채우고 있고 강아지라면 네발동물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걸어 다니는 게 맞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와 친화를 위해서 제가 걸어 나온 겁니다. 안고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저랑 친화가 안 된 상태고요. 목줄을 잡고 산책을 하듯이 일반적인 산책을 하듯이 나오게 된다?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가 올 때 제가 끌어당겨야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올 때 이 친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목줄을 제어를 해야겠죠. 목줄을 잡고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친구와 저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욱더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때 목줄이 끊어지거나 빠지게 된다면 아무도 이 아이를 잡을 수가 없겠죠.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냥 산책을 하지 말지 왜 굳이 안아서까지 산책을 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잘 물어보셨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한테 안겨서 낯선 사람들을 보고 있고요. 낯선 자동차, 오토바이, 낯선 환경에 노출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 말 들어오셨나요? 꿩 대신 닭.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낯선 공간에서 무섭거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어이구 다들 무섭지? 이 환경이 너무 무섭지? 한번 나를 믿어볼래? 마치 이것처럼 꿩 대신 닭. 내가 닭이 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무서울 거예요.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도 쟤네보다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저와 친화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효과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직까지는 긴장을 좀 풀었지만 그래도 긴장 상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를 이것저것 더 해야 돼요. 마취 비용을 좀 오랫동안 받았던 친구여가지고 병원 진료를 한번 가더라도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더라도 뭔가를 하러 어딘가를 갈 때마다 난리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친화를 조금 거친 후에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제압하지 않았고요. 누르지 않았고요. 심리전으로만 지금 이 상태를 끌어올린 상태예요.
아기는 지금까지 마취 미용을 여러 번 받았고요. 지금 이 짧은 미용 상태도 다른 곳에서 마취 미용 후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로 오신 겁니다. 철은 짧지만 그냥 미는 척이라도 전체 미용을 해볼 거예요. 그때도 아마 문제 행동이 다시 폭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참아주고 있지만 폭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백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보단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행동으로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면 돼요. 이 머리 미용은 마취 미용 때 서비스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털 관리도 힘들고 집에서 입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는 털입니다. 훨씬 이쁘네 아가. 훨씬 이쁘네. 훨씬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좀 더 자극적인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극적이라는 건 뭐냐면 강아지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발 테스트예요. 보시다시피 한 번 사이클이 돌면은 혀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 봤을 땐 큰 자극이 아닌데 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자극이라는 증거거든요. 여기서 놔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테이블 밑에서 뭐가 있어요? 미용도가 있고 그냥 바닥이죠. 떨어질 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머리가 박으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을 시켜야 돼요. 놓고 진정을 하다가는 애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에 처음부터 다시 하자. 처음부터. 호이야치. 지금 또 소리 지르려고 했어요. 이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질러요. 그거를 일단 차단시키는 게 좋아요. 오이. 힘 풀고. 테스트는 끝났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에 맞는 트라우마를 저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얘한테 맞는 미용 자세를 할 거예요. 오이. 너 일로 와요. 일로 와. 이거 보세요. 이 친구를 제가 카메라 찍는 친구를 왜 일로 오라고 했냐면요. 이 친구랑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걸 들어가면은 이 아이는 혼자 판단해요. 으악! 하고 그거를 비명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는 거를 최대한 피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미용을 합니다. 아까 이쪽 앞다리 밀 때가 난리가 났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아까는 비명으로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으르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까 그 상태를 보면은 납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이죠? 그냥 나는 자꾸 뭔가를 할 거야 하면은 하고 혀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느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고 어느 상황에서 이성을 잃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 이 아이는 정면에서 1대1로 나 혼자 너를 미용할 거야, 너는 미용을 당해야 돼 라는 인지로 받아들입니다. 네가 정면에서 하는 게 싫어? 그러면은 밑에서 무릎 꿇고 할게, 또는 다리 벌리고 할게, 이런 스타일로 들어갔더니 이성을 잃는 모습을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친구가 여기서만 교육을 해가지고 될지는 사실 장담을 못해요. 사실 너무 심한 상태여가지고 보호자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정도 사이클이 돌고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 보호자님이 컨트롤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 컨트롤하는 와중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물리다 보면은 보호자님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아이를 먼저 교육을 이만큼 시켜놓고 그 다음 아무것도 모르시는 보호자님이 배운 다음에 교육을 같이 하는 게 맞아요. 훈련소를 가든 출장 훈련을 받든 방문 훈련을 받든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얼굴 미용을 잘 못하는 애가 아닌데 지금 보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네. 그냥 사람 찍고 있어? 네. 얼굴 미용을 못하는 애가 아닌데 그 미용을 해야지 나는 너를 잡을 거야 라는 그게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주둥이를 안 잡고 하다가는 혀가 잘릴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오르르 해주세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 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하는 거야. 어? 아이고 고마워요 하는 거야. 일로 와. 빨리 와. 이렇게 왔다 빨리. 나눠줄게 빨리 와. 일로 와. 괜찮아. 빨리 올라. 괜찮아. 일로 와. 어이구. 하나 더. 옳지. 어이구 아이쁘다. 아이가. 옳지. 바이바이.